자, 교재는 336페이지 관련 사건의 관할입니다. 관할에서는 제일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의의 볼게요. 자, 관련 사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의 사건을 전제로 그 사건과 주관적,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주관적이란 1인이 범한 수재, 객관적이란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죄를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밑에 조문 가볼게요. 자, 일단 조문 중요합니다. 자,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일단 한 사람이 범한 수재 동그라미,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그쵸? 공동 동그라미, 공범이죠, 공범. 자, 여기서 1인이 범한 수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땡땡 필기부터 할까요? 실체적 경합을 말합니다. 상상적 경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경합을 말해요.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는 공범이잖아요. 공범. 뭐 필요적 공범, 의무적 공범 가리지 않고 공범이면 다 돼요. 자, 그 다음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그랬네요. 동시라 했기 때문에 동시범이죠. 동시범. 뭐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꼭 동시범이라고 해서 동시는 아니죠. 동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또는 이시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동시범 이렇게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이건 외우셔야 돼요. 범인 은닉죄 할 때 은자 동그라미 치시고, 인멸죄 할 때 임자 동그라미 치시고, 위증죄 할 때 위자 동그라미 치시고, 허위감정 통역죄에서 통자 동그라미 치시고, 작물죄에서 장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은인위 통장, 이렇게 은인위 통장,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은인위 통장, 그렇죠? 이 죄와 그 본범에 대한 죄, 관련 사건을 봅니다. 자, 됐죠? 네 가지. 다시 한번 수재. 한 사람이 범한 수재를 여기서는 실체 경험만 말한다 그랬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수재란 소송법상 이미 다 필요 없고 그냥 실체적 경험만을 말한다. 상상적 경험 밑줄 그으시고 X. 그 다음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에서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 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라 하는 것은 여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게 의무적 공범이죠.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 뭐 등등을 말한다 할 것인 바, 그쵸? 끊고 피고인과 1심상 피고인들이 일가 친척이란 사유만을 갖고서는 뭐다? 공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밑에 3번에 동시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은, 인, 위, 통장 나와 있죠. 그쵸? 나머지 죄는 안 돼요. 뭐 증언 거부죄, 무고죄, 명예훼손죄는 은위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참고로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색깔 칠하면 수재. 이건 뭐를 말한다? 한 사람이 범한 수재는 뭘 말한다? 실체적 경합범을 말한다. 공동으로 범한 죄는 공범이죠. 공범. 수인이니까 공범이죠.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 가리지 않는다. 그쵸? 가리지 않는다. 자, 그럼 밑에 동시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은, 인, 위, 통, 장. 됐죠? 그럼 뭐 단순 암기입니다.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판례도 뭐 중요한 건 없고요. 다음 페이지. 자,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입니다. 병합한다는 거예요. 자, 사건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는데 뭐 취지 읽어보시고. 자, 시험 문제는 조문입니다. 조문. 자, 사물관할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자,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있을 때, 관련되었을 때 누가 병합관할 합니까? 합의부죠. 합의부 동그라미 치시고. 합의부가 병합관할 하는데 일단 끊고 결정으로서 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나와 있죠. 밑에 갑이 범한 살인죄, 그 다음에 갑을 은닉한 을의 범인 은닉죄의 경우에 검사는 그 살인죄가는 합의부 관할이었고요. 은닉죄 같은 경우는 단독 판사 관할이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검사는 그 합의부에다가 기소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 자, 두 번째. 자, 토지관할 병합 나와 있죠? 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되었을 때 한 개의 사건에 관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가 있다 했네요. 자, 밑에 이는 동일한 사물관할을 가진 법원 사이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을에 대한 사기죄가 있는데 이게 단독판사 관할이잖아요. 절도죄는 B법원 단독판사 관할이니까 일단 사물관할은 똑같잖아요. 단독. 그랬을 때 검사는 A법원이든 B법원이든 아무 곳에서나 함께 기소하면 돼요.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 이거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요 얘들이 안 나와요. 얘는 시험 문제 아니니까. 그쵸? 그쵸? 시험 문제는 요 조문밖에 안 나와요. 조문밖에. 그 다음 관할권 불소멸. 자, 원래 인정되었던 고유 관할 사건에 대해서 무죄, 면소, 공소개각 재판이 선고되었을 때 일단 발생한 사건은 소멸되지가 않는다. 즉 빠꾸 후진 없어요. 형법에도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이건 무지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두 줄짜리가 한 문제, 그 밑에 거도 한 문제, 각각 시험 문제 나와요. 무지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경찰 시험에서 5조에서 말하는 관련 사건의 관할은 5조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위에 거. 고유관할 사건,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하면 틀려요. 반드시 병합 기소되었거나 반드시 병합 심리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면 틀리다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 자,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에 고유관할 법원이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병합되어서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사건 관할은 여조건이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빨간색 유지 동그라미. 이걸 어떻게 하면 틀려요? 소멸된다 하면 틀려요. 응? 색깔 무지 잘 나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관련 사건의 심리 나왔네요. 자, 전제조건 이것은 모두 동일 신급을 전제로 한다. 자, 다음 밑에 여기 사물관할 병합신이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토지관할 병합신이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비교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먼저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사물관할 병합신이 자, 이때 법원은 직권에 의한다. 직권. 오른쪽 페이지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가면 신청에 돼 있어요. 신청. 직권이냐 신청이냐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법원의 직권에 의하고 사물관할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한다. 자, 밑에 보세요. 자, 요 10조 조문 체크하시고 규칙 4조 요 1항 체크하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출제 잘 돼요. 요 두 가지가. 자, 사물관할을 달리할 때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여기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계속되었을 때 그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즉 뭐요? 합의부는 단독 판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단독 판사는 합의부 사건을 하지 못해요. 결정이란 말은 뭐예요? 최종 판결이 아니면 다 결정이에요. 최종 판결일 때는 판결 나오지만 최종 판결이 아닐 때는 다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결정이니까 직권이죠. 직권이다. 직권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자, 이는 자, 밑에 규칙 보세요. 이 법에는 이
모법 말합니다. 형소송법 모법 제10조의 규정은 토지 관할을 달리할 때도 이를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 즉 뭐다? 합의부가 하는데 합의부가 직권으로 결정으로 단독 판사 해석권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깔 한번 칠해볼까? 이것은 사물 관할을 달리할 때, 토지 관할을 달리할 때 각각 사건이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계속되었을 때는 어디가?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사물 관할을 달리할 때, 토지 관할을 달리할 때 똑같다. 아시겠죠? 출제 잘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조문들은 읽어봐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규칙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이 1항입니다. 2항, 3항이 아니라 1항. 그 다음에 규칙 4조 2를 가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사물 관할을 달리한다 했잖아요. 각각 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보는 합의에 계속되었을 때는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즉 직권으로 병합심리 할 수 있다. 이는요. 자, 이는 뭐랑 똑같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사물 관할을 달리할 때, 토지 관할을 달리할 때 여기서는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여기는 위의 사건은 자, 각각 1심이죠. 1심 단독 판사와 1심 합의부가 계속되었을 때는 두 가지 계속될 때는 합의부가 결정하지만 직권으로 판단하지만 여기 항소심에서는 이 항소 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되었을 때는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똑같이 병합심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체크하시고 그래서 위에 거는 1심, 여기는 1심, 여기는 2심 항소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조문도 이제 경찰 승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법원 본원 합의부 재판장이 그 부에서 심리적인 항소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5일짜리 나와 있는데 5일짜리는 뭐 출제 잘 안 되네요. 5일짜리는 참고로 봐두시고요. 출제가 제일 잘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밑에 거 이 부분. 여기 출제가 제일 잘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이 위에 것이 더 출제가 잘 돼요. 자, 지금부터는 토지 관할 병합심리 가볼게요. 자, 이때는 직권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신청에 의하고 사물 관할이 같을 것을 전제로 한다. 돼 있네요. 자, 밑에 조문.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었을 때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자, 신청이네요. 신청 동그라미. 에 따라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중요한 거예요. 신청 색깔 칠하시고. 이 신청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요. 그냥 신청말 빠지고 그냥 법원의 결정으로 하면 틀려요. 자, 여기서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이란 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밑으로 각주 한번 가보시면요.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직근 상급 법원이란 예컨대 서울지방법원의 바로 위에 있는 상급법원인 그 서울고등법원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좀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과 여러분들은 수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원을 춘천으로 바꿔요. 춘천으로 바꾼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수원 고등법원이 2019년도에 생겼어요. 수원 고등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원을 춘천으로 바꾸면 얘기가 편합니다. 서울과 춘천 둘 다 상급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법원의 직근 상급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되는 거예요. 서울고등법원. 자, 일단 끊고. 만약에 서울하고 대전 같은 경우 또는 서울과 수원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그때는 서울지방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서울고등법원,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양자의 직근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서 요 판례 나와 있습니까? 별표 치시고 밑에 거 별표 치시고 두 판례 출제 잘 돼요. 자, 그러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의 사건이 계속되었을 때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대요. 같다고 한다면 여기 같다고 한다면 그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그쵸? 여기 나와 있다는 거. 됐고 그 다음 밑에 거 6조에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산지방법원 항소부 세무 치시고 부산고등법원 세무 치시고는 신급은 같죠. 신급은 2심으로 같지만 사물관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물관할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6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해당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서울고등법원의 1심이 뭐죠? 이 서울고등법원의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죠. 그쵸? 지방법원 합의부. 그러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의 1심은 어디죠? 마산지방법원 단독판사잖아. 단독판사. 여기 마산지방법원 단독판사. 그쵸? 그렇잖아. 그럼 봐봐. 그래서 신급은 같아요. 신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달리하죠. 여긴 단독이고 여긴 합의부잖아. 그쵸?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신청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서면이죠. 서면을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됐고 정지 볼게요. 자, 이게 제기됐을 때는 정지하에 하겠죠. 끊고 다만 급속을 요할 때는 예외다. 자, 됐네. 여긴 또 7일짜리네요. 토지관할은 7일짜리.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사물관할은 며칠짜리? 사물관할은 다 5일짜리. 통일성 있게 못 만드네. 그쵸? 둘 다 5일이면 5일이고 둘 다 7일이면 7일이지. 사물관할은 5일, 토지관할은 7일. 4, 5, 토, 7. 이렇게 4, 5, 토, 7. 사물관할 5일, 토지관할 7일. 시험에 안 나왔지만 참고로 받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심리의 분리입니다. 사물관할 심리분리, 토지관할 심리분리 나눠져 있죠. 자,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합의부는 병합심리 필요가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밑에 토지관할 나와 있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병합심리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역시 결정이죠.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뭘 할 수 있다? 이송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됐습니다. 요 조문, 위에 거보다 밑에 조문이 더 출제 잘 됐고, 그 다음에 재정관할 볼게요. 재정, 그쵸? 법원이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을 재정관할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이 없거나 관할법원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때 상급법원이 법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의 지정이라 한다. 자, 조문 잘 나와요. 자, 검사 나왔네.
검사 동그라미 치시고. 검사는 검사입니다. 피고인 피의자 아니에요. 검사는 관계에 있는 제1신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신청권자는 검사에 한정되고 검사가 다음 두 가지 사유가 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두 번째, 관할 위반 사건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다른 법원에 관할 법원이 없을 때, 다른 관할 법원이 없을 때, 이 두 가지일 때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일 때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신청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호, 2호가 1호, 2호보다는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여기 출제 잘 돼요.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출제 잘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방식 남았나? 자, 신청서네요. 서면이죠.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정 이전 신청을 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를 해줘야 되고, 효과 역시 똑같죠. 정지하고요. 똑같네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다음 페이지 이전 가볼게요. 자, 이전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해요. 이전. 자, 됐고, 범위는 토지 관할 됐습니다. 자, 밑에 사유 가볼게요. 이것도 출제 잘 되네요. 체크하시고. 자, 역시 주체 보세요. 주체. 신청권자. 검사 동그라미 치시고. 검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 두 가지죠.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직근상급법원의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야. 의무적. 여기도 의무적이었지. 앞에 거. 여기 의무적이었잖아. 그치? 의무적. 받으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거예요. 자, 관할 지정할 때 의무적 신청이다. 의무적 청구. 그 다음에 이전 같은 경우에 검사는 의무적 신청해야만 한다. 두 번째, 피고인도 가능해요. 피고인도 할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의무적이 아니에요. 둘 다 의무적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검사는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 색깔 다르게 하세요. 색깔 다르게. 그 다음에 그 사유보다는 1호, 2호보다는 검사는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할 수 있다. 이게 더 출제가 잘 돼요. 자, 다음. 어떤 사유인지 볼까요? 법률상의 이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을 때. 밑줄 그시고. 또 범죄 성질,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그때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도소장이 검사가 이송 지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피고인은, 자, 피고인도 이송 신청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쵸? 이 피고인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형사법에 근거해서 관할 이전 신청이라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것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했다는 것이 그 위에 나와 있는 1호, 2호 사유가 돼요? 일단 1호는 아니겠죠. 재판권 행사할 수 없을 때 이건 아니겠죠. 두 번째,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라고 볼 수 있나요? 교도소장이 그걸 알고 했을까? 교도소장이 A 교도소장이 B 교도소로 이송 처분했다고 했을 때는 왜 그냥 심심해서 이송 처분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자기 교도에서 사고 치니까 사고를 치고 뭐 하니까 다른 교도소 이송 날려버린 거지. 날려버렸다고 해서 이것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 이전 신청, 이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봤어요. 두 번째,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해서 이것은 이송 신청 사유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그쵸? 다음, 담당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였다든지 두 번째,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이것은 뭐다?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사유가 된다 안 된다? 관할 이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절차, 검사는 의무적이지만 피고인이 신청권이 있을 뿐이다. 그쵸? 요 2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3번은 거의 안 나오고 2번을 잘 봐주시라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